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그게 또 힘이 돼 한유총한테.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이. 역시 뻘짓은 상대를 보고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근데 또 아까 5.18 망언했지만 또 여기서 또 우리 또 친숙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 김순애 의원께서 방송 잘 듣고 계신가요?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근데 제가 원래 구독 2만이 되면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맞아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야. 난 한 3월 정도면 이제 2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아직까지 유일한 코너죠. 기레기 판별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에듀파인 갈등 증폭, 검은 옷 입고 색깔론 꺼낸 한유총인데요. 이 기사를 쓴 이호준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새롭게 이름이 바뀐 문화복지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년차 이호준 기자입니다. 1년차. 네. 2년차 아니야 이제? 횟수로 2년차 아니에요? 2년차인데 2년차지. 만으로는 1년이 채 안 돼서 1년차로 병수 기자보다 후배인 거네요.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받은 후배. 이 중에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본 적 있어요? 네, 저도 구독자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굉장히 착한 기자네요. 부탁드리고요. 별명 얘기해야 되잖아요. 별명. 생각해낸 별명이 있다면 별명이 제가 몸이 요즘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즙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즙남. 이뭔 중요진책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습남. 즙기자. 즙기자. 습남. 무슨 즙을 그렇게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목이 안 좋아져서 인후염에 걸려서 네. 배 도라지즙 먹고 있고요. 도라지즙. 네. 도라지 즙남. 도라지즙남. 원기회복에는 또 흑마늘. 흑마늘 즙. 흑마늘과 도라지즙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호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레기라고 보기가 어려워. 왜냐면 기자를 1년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직은 기레기 물이 안 든. 그죠? 순수한. 아직은 순수한. 퓨어 기자. 그게 상당히 퓨어한 순수한 즙 기자. 본인 사실 근데 기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네. 누가 막 기레기 새끼야 막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교육 와서 네. 댓글로 그렇게 많이 어.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레기야 이걸 기사로 썼니? 하니까 교육이 모든 사람들이 뭐 검찰 기사처럼 공분을 사고 이런 기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관련되신 분은 또 이게 인생이 걸린 문제더라고요. 내 자식과 우리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굉장히 첨예해서 자기와 의견이 조금 다르다거나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댓글을 많이 달고 또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인터뷰하기도 어렵고 취재도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취재하기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 그러면은 찝초가 제일 힘들죠. 그렇지. 자기 취재 팩트 힘들지. 체크가 제일 힘들어. 출입처가 없어. 모든 게 다 출입처야. 근데 앞으로 잘 좀 해줘요. 우리 메인 또 우리 코너로 한번 또 키워볼라인가. 두 번째 코너로. 선배가 그런 생각을 그러네. 갖고 저를 거기에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해입니다. 다 오해고요. 자, 그러면 1분 리포트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거부 행위 등 불법 상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 도로를 메웠습니다. 에듀파인 도입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아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사태가 교육부와 좌파의 음모라며 색깔론까지 꺼냈습니다.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국회 안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누가 유아교육을 망치고 있습니까? 정부도 예고한 대로 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재무 회계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한유총이 거부하는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이미 9년 전에 도입한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사립유치원도 늘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유총이 개털렸죠. 네, 이제는 존립이 좀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본인 기사에 네. 기레기야 이런 얘기 많이 있다고 하는데 댓글을
문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가 읽어주시겠어요? 루리웹에서 똥개 연탄이 이님이 뉴스에 그나마 약간 잘 나왔지. 사립 유치원들이 급식 주는 실태 보니까 실벌. 이게 이제 1을 안 넣으면은 잘리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또 살려서 읽어드릴게요. 시벌. 네. 누가 보면 대한민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전망한 줄. 군대 짬밥도 사립 유치원식으로 주면 폭동 일어나 하셨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JPDSINE 님이 특히 출산율 1 미만인 국가에서는 전투력 1.5배 패시브도 붙음이라고 하셨고 그 밑에 대댓글로 정상인 님이 애엄마가 빡치면 아빠는 덤 지금 내가 그럼 18 하셨습니다. 아 욕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댓글에. 분노한 분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분노가 가득 느끼시네. 일단 이 급식 문제 같은 걸로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됐죠. 됐죠. 그렇죠. 네, 네. 먹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유치원 3법 보면은 급식 관련돼서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이 부실하다. 이게 밥심으로 사는 건데 아이들도 이 존나 지루한 표현. 감사합니다. 진부한 표현. 아이들 가서 잘 먹고 잘 노는 게 또 유치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부실하게 결국 돈을 뺐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또 분노하고 아버지들도 분노하고 이런 관련해서 또 기사나 사진, 영상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또 분노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좀 당연한 댓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하던 게시판에 그 커뮤니티에 가면은 어떤 분이 자기가 유치원에 그 급식에 재료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식자재 납품 식자 납품하시는 분이. 근데 갑자기 그거 터지고 나서 갑자기 유치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과일들을 많이 사더라는 거야. 평소에 안 그러다가. 평소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서 자기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런 게 터졌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커뮤니티에서 보고 야 이건 진짜 빼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몇십 년을 해 먹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출산율 1 미만인 국가, 이게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투력 1.5배 패시브 붙는 게 게임에서 액티브 스킬이 있고 패시브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스킬은 눌러야 나가는 거고 패시브 스킬은 기본적으로 이게 장착되어 있는 스킬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힐링을 해준다든가 그런 거. 그래서 전투력이 기본적으로 1.5가 늘어난다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이 보면 사람들이 일단 이거에 대한 분노가 학부모들은 다 엄청나게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만나본 적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보거나 진짜 좀 많이 화가 나셨는지 학부모님들? 가장 중요한 건 찍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아쉬운 사람이니까. 예, 의리니까요. 그래서 제보는 하는데 제 아이가 제가 다니는 아이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나오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럼 다음 댓글 보면은 또 한유총이 또 억울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네, 루리웹의 성윤님께서 한유총이 마냥 악당같이 그려지는데 정부가 인프라 부족할 때는 수익 보장한다면서 사립유치원 설립을 팍팍 밀어준 거잖아. 자기 재산 부어서 설립한 이게 어떻게 보면 영리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건데 정권 바뀌니까 장부 다 까겠다는 거 아니야. 100% 공적 자금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공익기관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개인 투자로 깔아놓은 인프라인데 정부 지원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자기 돈으로 만든 시설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것도 존나 웃긴 거지. 이런 조건이면 영유아 사립시설 열어줬을 때 누가 자기들 돈으로 유치원 지어.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 뭐 유치원 원장님들의 입장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규제 완화가 된 게 1980년이더라고요. 전두환 정부가 이제 사립 유치원을 빨리 확대하려고 이렇게 시설 규정 완화하고 또 교사가 원장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유치원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다 보니까. 아, 전두환 씨가 그러면 이거를 열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네, 전두환 정부가 그때 그랬죠.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최초의 그 유치원을 저도 이걸 한번 좀 찾아봤더니 최초의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이었어요. 사립 경성 유치원이라고 그 이완용이 아마 설립자로. 거기서도 또 나와요? 그때는 이제 그 경술국치 이후에 1910년 이후에 그 일본인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친일 인사 혹은 일본인의 자녀들, 관료들의 자녀들을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간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의 문화도 가르치고 이런 용어로
지어진 게 이제 첫 번째 사립 유치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지은 뭐 이화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광복을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사립 유치원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 그 1980년에 전두환 그러니까 제5공화국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유아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교육을 받는 시민으로 이끌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유치원을 막 대거 설립하면서 그때부터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던 그 전에 이제 거죠. 선교사분들이 지은 유치원이랑 네. 일제 때부터 있던 유치원 정도가 그냥 몇 개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사립유치원을 많이 깔기 시작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지원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국가 워낙 차원에서.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아 교육을 더 이제 진흥해야 되니까 자격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자격자인데 그냥 돈만 있으면 막 유치원을 짓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원화 수를 확보하게 해준다든지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부에서 저는 해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있긴 있다. 정책적 지원도 했고 무상교육도 해줬잖아요. 그 정책적 지원도 했고 그리고 설립할 때 드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뭐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일부 지원을 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부가 그동안 지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유치원의 법적 성격이 정확히 뭐예요, 그럼요? 학교입니다. 학교잖아요. 예, 네, 유아교육법상 영리활동 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뭐 존재 이유가 법적 예. 성격이 애초부터. 네, 법은 그렇되 현실은 아니었던 거죠. 한마디로 외주화를 줬던 거예요.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고 그러면 학교면은 제대로 된 뭐 정부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개인한테 외주화를 준 거죠. 이렇게 보면 사립 초중고는 법인만 세울 수 있는데 사립 유치원은 법인도 세울 수 있고 개인도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많이 좀 규제가 좀 적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어느 그 유치원 원장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치킨집이랑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사람들을 진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유은혜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던데 아니 치킨집으로 동일시한다면은 더 이상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엄청 발언이죠.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재산 자체를 몰수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치원을 닫고 싶다. 그러면 폐원 신청을 하면 돼요. 폐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한 설비나 이런 거는 국가 소유가 되지만 그 건물, 땅 이런 거는 그냥 설립자가 가져가는 원래 거예요. 내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뺏는 게 아니라 그쵸. 제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제한의 근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제한한다는 게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더라고요. 사유재산을 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킨집이라고 하시니까 자기 개인의. 치킨집 비유는 좀 그러니까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성인용품을 사고 그렇죠. 명품백을 사고 자기 차 기름 넣고 숙박업소 가고 노래방 가시고 유치원 회계와 개인 회계가 분리되지 않았던 거죠. 그게 횡령 그게 예. 횡령.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하지 마라 라고 해서 한 게 에듀파인인 거죠. 일단 그 유치원 3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교육부령으로 에듀파인 관련해서 재무회계 규칙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돈 관리, 돈에 대한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모든 거를 전자적으로 볼 수 있는 에듀파인. 예. 그러니까 근데- 투명한 회계 시스템인 거죠. 예, 근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원장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폐원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원장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원장들끼리 한 몇백 명 모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로펌도 선임돼 있고 계약출에서 돈도 모았고 이제 그 시행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까지 취재는 돼 있는데 최근 이 며칠 사이에 더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좀 뭐 그렇게 막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도 힘들고 자기 삶도 어려울 정도로 좀 가난한 분들인가요? 진짜 그 유아의 뜻을 교육의 뜻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부유한 티가 많이 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또
침묵 시위도 가보고 했는데 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원장이 확 나뉠 수 있어요. 이렇게 옷 입는 거라든지 누구는 원장님 누구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네. 아 저분은 부티가 아, 나는구나. 왠지 사립 유치원일 것 예. 같다. 뭐 이런. 둘둘 감고 계신 게 이제 그렇죠.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아 저분은 원장이시겠구나 이런 걸 확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분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원장님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내 사유재산이다. 근데 이거는 국가지원금이 뭔 사유재산이야.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는 건데 그거는 간과하고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동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넘어서 그냥 그분들의 생각들은 치킨집 나온 얘기가 그 한두 사람의 일탈적인 언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공유된 생각인 네. 거네. 근데 동의를 하는 부분은 대화를 해야 된다. 여당 뭐 전체 이렇게 최고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다 그런 말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네. 잘못된 부분을 고치되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또 지원하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장님들과 대화의 여지가 있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유총이 일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원장님들 중에서. 네. 모든 원장님이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건 아니죠. 얼마나 돼요 비율이? 속해 있는 비율은 한 60%가 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3,80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회원 수로만 따지면 2,000여 곳이 넘으니까 제가 조금 더 그 디테일한 숫자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상당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한유총 소속인 건 맞고 그래서 그분들의 지도부들이 강경하게 나와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원장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한유총의 그 지시를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돌봄은 하되 겉으로 보이기에 차량 운행 안 하면은 계약 연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행은 안 하되 돌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도부한테는 우리는 참가한다. 학부모한테는 그래도 우리는 애들을 케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약간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계약 연기에 동참하셨던 한유총 지도부의 뭐 좀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오는 손해나 피해 네. 뭐 이런 게 큰가? 불이익이 네, 있어요? 아니 그 문자 보냈잖아요. 배신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네네. 저는 아니, 아 진짜로 유치해 진짜 왜 그래? 한유총 지도부라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에요? 한유총 지도부 분들은 원장들이야, 이덕선 이사장 포함해서 네. 근데 그 이덕선 이사장이 원래 케이블 방송 사업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사업가시네. 뭐 네. 최근에 얼마 몇 년 전에 그 동탄 신도시가 나올 때 네. 리더스 유치원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좀 강경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계약 연기한 날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정부가 이기든 우리가 이기든 둘 중 하나는 패배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계약 연기 철회가 돼서 패배하셨네. 그러니까 협박 문자를 보내가지고 괜히 공정위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자충수를 여러 개를 두시거나 이런 건 사실 배신의 손맛이라니. 정치인들이 잘하는데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업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업돼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KBS 보도는 개판이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자 다음 댓글을 우리 홍성희 기자가 읽어주세요. 다음에서 싱아님이 기레기야 기사 제목을 에듀파인 갈등 증폭이라고 뽑을 게 아니라 교육자이길 거부하는 뻔뻔한 한유총이라고 해야 되는 거란다. 네 다음도 다 읽어주세요. 또 라울님께서 다음에 개비스가 이래서 욕먹는 거다. 갈등 증폭? 무슨 갈등 증폭이야. 비리부패 유치원 세력들이 대놓고 보조금 빼돌리게 해달라고 난리치는 거지. 이런 쓰레기 같은 기계적 중립 지겹거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이호준 기자 기사죠. 네. 네. 제목이 에듀파인 갈등 증폭 점점점 검은 옷 입고 색깔론 꺼낸 한유총 이런 기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의도에서 큰 집회 있고 또 박용진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또 같은 시각 비슷한 시각에 기자회견을 연 것을 보고 네. 크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목이 이렇게 뽑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색깔론 관련해서 또 극우 인사들도 연사로 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근데 뭐 저는 사실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이런 생각 안 드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까도 이제 저도. 읽었지만은 분명히 한유총이 좀 무리한 부분을 분명히 짚었고
그때 무슨 뭐 이게 무슨 애들을 뭐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맞아요. 이런 비공식 같은 소리 하는 것도 네. 다 짚어주고 또 좌파들 정권이 네.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 있는 발언이다 색깔론이다 이렇게 다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기사 자체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성 기사는 아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같은 시각에 에듀파인을 실제로 한번 보러 국공립 유치원을 가서 한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렵다 우리 못 쓰겠다는 게 한유총 사립유치원 맞아요. 원장들의 입장이었어요. 얘기였잖아요. 시스템 근데 자체가 어렵다. 네, 어렵다. 근데 뭐 맨 처음에 회계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이 쉬운 엑셀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워. 근데 행정실장 분께 여쭤봤어요. 진짜 어렵냐? 행정 국공립에서 쓰는 거는 더 복잡하거든요. 그걸 다이제스트해서 좀 줄인 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인데 사실 한 10분만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초입자들도 이번 새로 오신 분들도 한 10분만 익히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예. 그러니까 뭐 그 어려운- 밥 선생님 같은 거 아니에요? 참 쉽죠? 이런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데? 근데 일단 쫄잖아 이제 숫자나 뭐 이런 거 앞에 있으면 쫄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그냥 해야 되겠거니 몇 번 루틴하게 하면 반복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었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싶은 거겠지. 그렇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답니다. 에듀파인. 너도 할 수 어렵지 있어. 않아요. 야 할 수 너도. 있습니다. 야 너도? 야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에듀파인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집회를 봤을 때 네. 참석한 대표 인사를 보면 그 집회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 정태호 의원. 아 이분 이부망천 아닙니까? 그렇죠. 이부망천의 정태호. 아 오랜만입니다. 제가 부천사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이현수, 언수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씨,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약간 거의 이념집회 성격인데요. 참석자들 몇몇을 보면은 이분들은 개모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뭔가 이분들 이렇게 요즘에 뭔가 자주 있죠.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해질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도 되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집회였다는 거. 자, 그러면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루리웹에서 아슈트카를 아이디로 쓰시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자유당도 조사해 봐야 함. 상식적으로 내년이 총선인데 정당이 투표수가 훨씬 많은 학부모 대신에 한유총 편을 든다. 결국 이건 표 이상의 무언가 있다는 거지. 네. 다음 댓글은 좀 빨리 읽어주세요. 네, 엠팍에서 투어리즘 아이디 쓰시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자유당 의원들 불러다가 토론회하고 박수 쳐주고 유치원 3법 막으려고 자유당 의원 놈들한테 후원금 쪼개기 하다가 고발당하니 돌려받고 자유당 플러스 한유총 결탁하는 거 지나가는 개도 알 텐데요. 크크크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당은 왜 한유총 편을 드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성희 선배? 아 너무 어렵다.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왜냐? 이해가 안 되니까. 맞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 안 되고 굳이 설명할 필요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최근 최고위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는 네. 뭐 무조건 이제 한유총을 옹호하는 스탠스라기보다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시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대화를 했으면은 계약 연기라는 이런 상황까지 안 벌어졌을 것이다. 대화에 나서라. 다만 한유총도 계약 연기 같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애매한 스탠스로 나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치부에 출입하기 전이긴 하지만 처음에 그 집회하고 한유총에서 네. 이렇게 뭐 공청회 이런 거 했을 때 한국당 의원들이 갔었잖아요. 네. 뭐 나경원에서도 갔죠. 그 발언들이 지금 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당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간 5.18 망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5.18 몇몇 의원들이 그 당론이라기보다는 네. 그 돌발적인 그런 발언들이 사실은 제대로 수습을 못했고 또 당내 리더십이 가지고 이걸 제대로 누르지 못했고 그거랑 좀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여당에서 되게 답답해하는 거는 오케이. 그렇다면 너네도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권에서는 계속 하는 말이.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을 대체할 만한 에듀판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 이게 문제인 건 맞잖아. 네. 이건 팩트잖아.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너네는 해법을 내놓을 거야. 법안을 가져와. 그래서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 당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개정 법안이 없어요. 없어.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권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진위를. 진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발목 잡기가 아니냐. 적에 적은 동지 같은 느낌으로. 그걸 이제 더 정확히 그렇죠. 더 좀 제 사견을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이제 야당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야당이 원래 이제 야생에서 이제 들판에서 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하시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일단 문재인 정부를 까고 싶어. 욕을 하고 싶어. 지금 교육부가 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교육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 하고 싶어. 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애들을 지원해줘야 돼. 근데 얘네가 엉망이야. 네. 그 처음에는 이 정도는 엉망인 줄 몰랐어. 이 정도는 엉망인 줄 모르고 이거 얘기했다가 보니까 진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얘네를 도와준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건데 근데 또 아까 5.18 망언했지만 또 여기서 또 우리 또 친숙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 김순애 의원께서 네. 추가적으로 입장문 말고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굉장히 또 이 한유총과 굉장히 친하세요. 2018년 11월 14일에 한유총 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요. 몰랐어 나는. 근데 여기에 이미 김순애 의원께서 가셔서 나도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 지금 한유총한테 정부가 이러는 거는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찜 내놓으라는 꼴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여러분을 박해를 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순희 의원이 그때도 하고 5.18 이거 하고 나서도 되게 망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네. 정부가 유치원을 적폐로 본 지 4개월 만에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원 연기 사태가 정부 탓이라는 거예요. 정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스탠스를 자유한국당 최고의원, 지금 최고의원이지 지금 최고위원께서 갖고 계십니다. 대단한 김순례 의원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보이는 그대로. 보니까 이분은 5.18 망언도 그렇고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지?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네. 아니 저희 대들기도 이런 거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가? 여기에 지금 네. 계속 이름을 언급시키잖아. 그러네.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것이죠. 근데 우리 영상을 보실 정도의 분들이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성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엄정하고 아주 올곧은 분들이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표 이상의 사실 이거 좀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 마음을 사야 표를 얻을 텐데 왜 한유총 또 원장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건가? 자유한국당은 보통 지역 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들? 사립유치원 원장분들이 보내나시는 분들. 예, 그러면서 뭐 거기 지역 표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요한 득표원이 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쪼개기 후원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 보면 또 적극적으로 로비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도움이 되고 되게 민첩한 조직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학부모 인터뷰하려고 그 오픈 채팅방에 KBS 이호준 기자입니다. 뭐 요 개학 연기에서 불편하신 학부모들을 한번 저희가 따라가서 항의 방문하는 거 한번 찍고 싶다. 괜찮네. 했거든요.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강퇴를 당했어요. 그분들은 을인 거죠. 항의를 해도 내 아이가 다닐 수밖에 없는 유치원이니까 내 아이가 포털 사이트에 걸리는 걸 원치 않는다. 아니 그거 안 드러나게 안 되나? 보는 사람은 다 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모자이크를 쳐도 예, 우리 앞에 있으면 보이듯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톡으로 딱 올리고 나서 한 20분 만에 한유총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한테 들었다. 온다면서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20분 만에 그 얼마나 그 계약 전날 그 얼마나 소용돌이 치는데 한유총 관계자가 또 제보를 한 건가요, 유치원? 그러니까 원장한테 갔을 거고 원장이 바로 한유총 본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거고 한유총 본부에 있는 사람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죠. 계약 전날에 엄청 바빴잖아요. 뭐 기자회견하고 그치, 뭐 일이 엄청 많았었는데. 엄청 많았는데 그분이 딱 저한테 호준 기자님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 톡을 날린 지 20분인가 30분 만에 딱 온 걸 보고 아, 이 조직은 진짜 민첩하구나.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되게 조직적인. 예. 그 한유총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을 지켜온 역사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겨왔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저도 봤는데
여기가 이제 설립된 게 1996년이라고 나오잖아요. 1996년에 설립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하나의 단체로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예전에는 유치원의 형태가 되게 많았어요. 농번기 타가소 아니면 뭐 새마을 유아원, 유치원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있었고 성격도 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단체도 되게 많았는데 어쨌거나 유치원을 이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1995년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 5세 유아를 학교에 조기 입학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유치원 입장에서는 원화를 뺏기는 거잖아요. 고객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유총이 설립이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한유총을 95년에 설립하고 96년에 사단법인 형태로 만든 거죠. 기본적인 조직의 설립 근거부터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조직이네요. 그렇죠. 이익집단이니까. 이익집단이죠. 네. 그리고 이게 정부하고 소위 말하는 만약에 정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만약 명명한다면 이번이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진 거예요. 한유총 쪽이. 그 돈 문제만 그쵸. 보면 네. 그 2010년도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 그다음에 사립 초중고도 다 에듀파인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은 제외가 됐어요. 근데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지원금이 대폭 들어가는데 그럼 에듀파인 써야 되잖아요. 나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 2019년 3월에 에듀파인이 도입이 된 거죠. 그것도 전체가 아닌 대형 유치원. 네. 결국 6년 동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17년에 휴원을 하려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겨서 뭐 지원금 주고 뭐 이렇게 정부와 타협이 돼서 계속 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에듀파인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자, 잘 배워보세요 나중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좀 맘먹고 좀 해결을 하려고 좀 세게 강경하게 나가서 지금 좀 예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댓글 4번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가 읽고 있어요. 덕후에서 익명으로 와 존나 개사이다 스프라이 샤워함 크크크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스프라이 샤워가 그 광고에서 스프라이 샤워. 설현 씨나 뭐 신민아 씨나 이런 분들이 청량감을 그냥 가지고 청량감을 그냥 하는 별 맛이 없더라고. 칠성이 맛있죠. 그렇습니다. 역시 사이다는 칠성. 우리 광고 들어올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사이다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이호준 기자는 어떻게 보면서 어떤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완승했죠. 예. 그리고 물밑 대화도 없었대요. 한유총 말에 따르면. 계속 기자회견 그 자료가 나오잖아요. 보도 자료라고 하는. 계속 대화 촉구가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걸 그러니까 바랐구나. 야, 얘기 좀 하자. 일단 다 내밀기를. 모든 걸 멈춰놓고 대화부터 해보자. 근데 한유총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대화 없냐? 그리고 교육부에 물어봤어요. 진짜 대화 없냐? 없다고. 교육부도 그런 단호하게 했구나. 그 대화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근데 한유총이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 근데 사유재산 인정하되 제한은 하는 거고 시설 사용료는 전국의 초중고 대학교 사립 모두한테 인정 안 하는 건데 네. 아주 특이하게 유치원만 인정해달라고 예외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정부가 이번엔 좀 약간 철벽녀 같이 한 거네요. 네. 밥 먹을래? 저 밥 안 먹어요. 얘기 안 할래요. 네. 얘기 안 할래요. 그냥 에듀파인 하세요. 저랑 얘기 안 할래요. 네. 그냥 하세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그러면 원장님들 분위기는 어때요? 이 정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좀 위축됐나요? 어떤가요? 아니면 아니면 그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어때요? 이사장이 이제 사퇴 수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하고 에듀파인 도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진 거죠. 그쪽에서는 뭐 할 말도 없고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갑자기 떠났어. 카톡도 안 일십이고.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좀 알아봤는데 뭐 자꾸 왜 끄네? 뭐 자꾸. 팩트체크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산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해산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해산이 되나?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거지. 지금 사단 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네. 단체가 된 거죠. 아니 그 정식 명칭 명사로 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별 단체
그쵸. 공공기관에 어떤 등록되지 않는, 그러니까 대표성이 미등록 없군요. 단체인 아. 거예요. 그냥 그 차이가 엄청 큰 거. 예, 사단 법인과 그냥 개별 단체 어떤 곳에서도 등록이 돼 있지 않는 그냥 그러니까. 사사로운 모임. 근데 한유총에서는 이 설립허가 취소를 예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냥 덤덤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예상은 했었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처분 정지.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우리 뭐 누구냐 너? 강병수 기자가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루리앱의 육두구정양님께서 한유총 해산 자체가 아마 끝이 아닐 거임. 사단법인 설립인가 취소되면 법인 청산, 법인 자산은 국고 환수해야 함.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법인으로 받은 국고 지원 사업 등이 진행 중이었다면 다 환수 조치됨. 청산하다 보면 대충 처리한 세금 같은 문제 드러날 가능성 높고 관련 세법, 민법 위반 사항 걸리면 이사장 및 임원은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함. 그러니까 이 협박 문자도 그렇지만은 이거 괜히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네. 지금 본인들이 문제를 삼게 만들었어. 굿럭이라고.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829개 잘 됐네요 님께서 근데 기사 보니 과정이 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청문회가 열린 뒤 최종 결정. 한유총은 행정심판 소송 제기로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니 언제쯤 확정될까요? 암튼 꼭 끝까지 밀고 나가기를. 법원으로 결국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가처분 신청하면 결국 법적 다툼이고 행정법원으로 가겠죠.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를 해산시키는 해산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아까 그 이호준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2016년, 2017년 계속 그 학부모와 그 아이들을 이제 볼모로 해서 자기네들이 관철하고 싶은 거를 막 그렇게 어거지를 쓰니 이번 기회에 그런 아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 버르장머리라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건가요, 좀? 근데 제가 학부모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걸 좋아해야 하나요? 3월 1일에 계약 연기를 통보받고 난리 나서 3월 3일에 계약 연기 철회 통보를 받았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좋아를 해야 하냐? 더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 친정부모나 시부모님 또 하루 이틀이지. 이거를 좋아해야 되는지 좋아해도 되게 씁쓸하지. 특히 경기도 외곽은 더 심하더라고요. 난개발로 그러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국공립 없고 용인 수지는 단설 유치원 하나래요. 그리고 병설도 적어서 사립 유치원이 많고 사립 유치원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비싸고 비싸도 할 말이 없고. 앞으로 그러니까, 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거죠? 네,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나? 워낙 그러니까 아이를 수용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75%대 25%예요. 공립이 25, 사립이 네. 75.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가 일리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서 더 많이 단기간에 만들 수 있으면 네. 대화 안 하고 그냥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75%의 사립 유치원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근데 지금 뭐 1080학급을 늘리겠다 해도 3% 정도밖에 더 늘어나지 않는 건데 대화를 안 하고 요번처럼 국민의 여론이 정부한테 가서 승리를 했지만 이게 몇 번 지속되면은 언제 또 학부모들은 그랬지. 또 분통이 터지는 거죠. 여전히 한유총 그런 측면에서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쪽수로는 자기들이 더 많으니까. 힘이 이거를 있는 좀 네.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쉽지가 않으니까. 안 하겠냐? 그렇겠냐? 안 하겠냐? 바보가 아니니까요. 유행어. 그래서 대화는 계속해서 잘 달래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 피해는 또 네. 아이들이잖아요. 또 그걸 보는 학부모가 가장 큰 피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호정 기자 오늘 방송 초 해봤는데 어땠어요? 면접 오는 기분이었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데. 원시생이었던 적이 네.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근데 잘 대해주셔서 벌써 이렇게 잘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준비해 온 것 중에 뭐 네. 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니면 혹시- 빠뜨렸거나 네. 아니면 이건 아, 되게 이거 중요한데 얘기했어야 되는데. 맞아. 교사들 얘기. 그래, 선생님들 궁금하다. 얘기 원장 말고. 교사들 얘기인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 시험을 다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서 네.
그만두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네, 제가 인터뷰하고 취재했던 교사들은 그 폐원한 유치원, 폐원한 사립유치원인데 그 이제 3, 4년 차 돼서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 원서를 해도 지원서 답이 없대요. 네. 그렇다고 3, 4년 차면 선생님을 한 지가 3, 4년 차라는 네, 거예요.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거죠. 초짜도 아니고. 그랬는데 주변에 지원서를 내도 전화가 안 오고 뭐 어떤 기사에서는 노량진으로 간다 하는데 사실 3, 4년 차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공부를 하기가 수험생을 하기는 또 어렵지. 그렇고 또 결혼이라든지 각자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원서에 반응이 없다는 건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뭐 그럴 심증이 있는데 또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장들은 또 잘 아시잖아요. 네. 한 그 바닥 좁잖아요. 네. 다 아는 거지. 정말. 그래서 요번에 많이 왔었잖아요, 여의도에. 집회. 근데 교사들도 많이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미운하거나 자기 직장이니까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되게- 폐원한 유치원들의 교사들은 갈 곳이 없고 뭐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 뭐 밑으로 들어갔어요. 뭐 저는 뭐 어디 다시 대학원 갔어요. 사립 유치원에 취직이 곧바로 됐어요라는 거는 아직 저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취재했던 범위 내에서는. 이분들도 생계가 걸린 거네. 처우 개선비가 3분의 1인데 한 몇십만 원인데 월급도 별로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3분의 1이 중단되는데 그럼 총액이 얼마 받는 거고. 네.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벌어들였던 고소득자도 아닌데 이분들은 가장 을 중에 을인 거죠. 학부모보다도 더 을. 원장분들이 교사들의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막 폐원하게 하거나 이러는 것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얘기네요. 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힘이 돼 한유총한테.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이. 이거를 정부가 묘수로. 강 기자 어땠어요? 전 원래 이거 보면서 역시 뻘짓은 상대를 보고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걸려있는 피해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믿고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나 막 그런 심각한 내적 고민에 휩싸여서 좀 많은 피해자가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원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아니 결국 갑이야 갑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도 갑인 거잖아 아직 한유총이 그러면.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답답해 죽겠네. 죽겠네. 칼칼한 미세먼지 날려줄 방송 어디 없나? 미세먼지도 뻥 뚫어줄 속 시원한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이 오기나 PD가 밤새 편집한 방송용 순한 대들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이호준 기자처럼 스튜디오에 부르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거기 4885 갓길에 차대세요. 요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불식 업무 나왔습니다. 진짜? 누르셨어요? 누르셨으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고생했어. 깔끔했어. 아 이게 뭐야? 마지막